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네, 중경제가 네. 이러다가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따라가나.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네. 됐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보도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이제 일본이 그 거품 꺼지고 나서 뭐 지금까지도 제대로 그 장기 포로에 세워나지 못하고 네. 있는데 그처럼 중국도 지금 불황이거든요. 네. 특히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위 리오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다시 그 제조업 경기 활성화되고 과거의 코로나 이전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네. 생산력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게 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동력이요. 근데 그게 동력이 일단 동력의 그 거품이 꺼진 거죠. 거품이 네. 꺼진 이후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소비를 기본으로 한 소비 민간 소비 부진으로 그다음에 생산력도 감퇴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그 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 지표상으로도 나타납니까? 네, 지표상으로도 뭐 지금 하나 그 제조업 생산 분야는 괜찮지만 지금 부동산은 뭐 거의 완전 붕괴죠. 아, 부동산 완전 붕괴죠. 붕괴고 예. 그다음에 소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소비도 지금 특히 그 제조업 투자 수요나 뭐 이런 쪽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민간 가계 소비 수요가 전혀 살아나지 못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붕괴가 일어나면서 예컨대 부동산 거품으로 해서 이제 짓기만 지으면 막 분양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 또 짓고 막 이런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방 정부가 주로 이제 사실상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아마 중앙 정부 시진핑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 부동산 쪽으로의 어떤 그 거품식으로 가면은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 거품을 진정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때문에 막 이렇게 선순환 격으로 막 자금 들어가고 분양 들어오고 하던 그게 딱 어느 호흡에서 딱 멈추면서 다량의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도사태가 났죠. 예. 우리 잘 아는 뱅크업된, 헝다라든가 예. 비구이비안에 같은 큰 회사들이 막 쓰러지니까 그럼 돈을 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받았는데 공중분해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프게 공중분해. 근데 이자는 계속 나가. 계속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없고 돈이 생기면 처음 저축해가지고 앞날에 불안이 대면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써야 일어나는 되는데. 써야 되는데 안 예, 써. 소비 심리가 위축돼 갖고 그렇죠.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 거는 또 아닙니까? 아니 너무 많이 지었어요. 제가 너무 예전에 많이 지었죠. 들었는데 중국 인민들을 한 명한테 하나씩 한 채씩 줘도 지금 남는다고. 맞습니다. 그런 말까지 예, 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빈집이 있고 그러니까 좀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죠. 지으면 나가고 돈이 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특히 지방 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어느 순간 가면 그게 이제 소모가 안 되니까 네. 딱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그게 인구가 몇인데 그 그러니까요. 지역가 아, 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비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제조업 분야도 문제일 텐데 그럼요. 제조업 분야는 이제 정부가 굉장히 보조금도 많이 주고 지원해가지고 특히 지금 중국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국내 소비가 부진한데 과잉 수출이라는 게 있어요. 과잉 수출. 과잉 수출이라는 예, 것도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해도 안 되나요? 과잉 수출이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네. 특히 EV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네. 중국이 지금 세계 시장에 뭐 소비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특히 유럽이나 이제 막 밀고 들어가니까 미국, 유럽 같은 한국에는 그 중국 EV들이 그냥 산처럼 쌓여 있고 아, 예. 팔리지도 않는 차들조차도 막 팔리기도 많이 팔리지만 네. 조차도 막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 밀려 나가는 게 중국 정부 시제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정부는 어쨌든 제조업 그중에서 특히 전기 자동차라든가 리튬 배터리 그다음에 무슨 반도체 쪽 해가지고 첨단 기술 부분은 굉장히 지원을 해가지고 단박에 그 소위 선진국이나 서방들을 따라잡으려는 걸 야심만만한 그런 2025 중국 제조 같은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약진 운동 같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약진 운동이죠. 그러니까 네네.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공업 부문에 대약진 네. 운동을 해가지고 따라잡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제조업부는 과잉 생산이 되고 소비는 부진이 되니까 더욱더 이제 막
밀어내기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도 뭐 40% 이상 중국 EV에 대해서 관세 장벽, 네. 심지어 미국은 뭐 100%, 60%까지 하겠다고. 100%도 합니까? 100% 바이든 때 이미 100% 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괄 60%로. 일괄 60%. 예. 그리고 지금 저 멕시코 경유하는 이런 EV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대 200%까지 얘기했잖아요. 200%.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만큼 그 굉장히 이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철강도 그래요. 철강. 네. 철강도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가 굉장히 문 공장 닫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네. 뭐 이 브라질이나 뭐 페루나 칠레 같은 이런 중남미 국가들에서 철강업이 완전히 생존이 기로에 설 정도로 저가의 중국 물품을 막 밀어내기 수출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그게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 있죠. 아, 그것도 과잉 수출에 또 문제가 과잉 있는 수출입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 해수책으로서 이게 해수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거는 이게 제일 근본 문제는 하여튼 부동산 붕괴 시작됐지만 그걸 떠받치지 못한 국내 소비다. 국내 소비가. 가계 소비, 예. 민간 소비인데 왜 소비 안 하냐? 아까 말했듯이 받았는데도 돈은 나오고 이자는 나가는데 그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날이 불안하니까 계속 예. 저축하고. 근데 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말하자면은 좀 안심하게 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소득도 좀 늘리고 그러려면은 그 주문이 보니까 사회보장 체제라든가 네, 그렇죠. 우리로 치면 기본소득 비슷하게 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죠. 우리 저번에 그 민주당에서 제시했듯이 좀 더 개인에게 전부 다뭐 25만 원이나 뭐 이렇게 나눠주는 식의 네네. 그러니까 적극 재정을 예. 써야 된다고 이제 IMF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게 해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경제도 지금 특별한 답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일본 장 나는 일본 장 거예요. 난다. 예. 그게 이제 주로 일본 쪽에서 시작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일본 좌우불문하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예. 하여튼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좀 중국도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습니다.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이렇게 그 기본적인 부동산 경기 자체의 그 침체가 중국을 굉장히 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은 그 지역차 편차도 크고 크죠 나라가. 소득 편차도 크고 네네. 그다음에 도농 격차도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예. 뭐 몇억 예. 흔히 말하는 농민공이라는 사람들 농민공들. 예. 도시에 호구도 없이 맞아요. 와가지고 일하러 와가지고 이제 재임금으로 이렇게 돈 벌어서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거의 스톱돼 버리니까 그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중국은 그래도 명식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네. 가난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인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원래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혁명한 거 아닙니까? 공동부유가 그건데 네. 이제까지는 그 등소평 이후로 일단 선부론이거든요. 네, 돈을 축적한 다음에 나중에 나누자는 잊지 마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체제가 굳어지면서 나누는 거는 점점 퇴색해버리고 당연하죠.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쌓는 쪽만 계속 가니까 네네. 그걸 이제 CNBC에서 어떤 식이든 이게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거품 깨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팬데믹하고 겹치고 그다음에 그 마윈 같은 알바바 마윈 같은 IT 업계들이 대형 업계들이 이제 공산당의 그 어떤 권위에 도전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되니까 예. 그걸 아시다시피 단박에 그냥 알바바 마윈 그냥 어떻게 없어졌잖아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 그렇죠.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국은 사적 재산이 국가로부터 그렇습니다.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즘 한국도 예. 돈 있는 사람들 싱가포르 이런 데로 막 간대요. 그게 불안한 조짐이에요. 그게 불안한 조짐. 상속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돌파구를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많은 부양책을 썼어요 나름대로. 네. 금리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뭐 이 지원금도 주고 했는데 특히 지방정부 통해 가지고 저 국유은행 통해 가지고 막 자금도 방출하고 했는데 약간 덜썩하다 도로 내려가고 계속 그랬거든요. 예.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도 요새 전쟁 때문에 러시아 뭐 지쳐갖고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 짐작할 수 있듯이 예, 인플레가 많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보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대처를 잘 해왔거든요. 네. 서방 초기에 그 러시아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가고 할 때 이게 얼마 못 가서 러시아 손들 거다. 무너질 거다. 예. 무너질 거다. 근데 무너지기는 그냥 오히려 더 풀 가동되고 잘 돌아갔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끝났으면 좋은데 아, 이게 이제 2022년 2월 24일입니까? 그 네. 이후니까 벌써 뭐 2년도 훨씬 2년 그렇죠. 반 넘었죠. 예. 장기간 지속되니까 우선 병력도 부족하고 부족하고. 그다음에 군이 계속 소모가 되니까 뭐 일설의 서방 정확한 그 수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만 서방 전문가들 이리저리 통합한 걸 보면은 최대 20만 사망자. 사망자가 예. 근데 전사자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사망자 한 명당 보통 중상자가 네. 전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중상자가 예. 한 6, 8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한 1대 68, 예. 6에서 8. 예. 그렇죠. 어이구. 그거 엄청난 숫자예요. 아유, 세상에 그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 모병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공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그렇죠. 이게 다 젊은 남자들이 그러고 가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인플레가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인플레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된 거. 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가스프롬 뱅크라고 해서 네. 제3위 뱅크에 대해서 국제 결제하는 이게 더 제재를 강화했어요. 네. 더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 자연 에너지 그러니까 네.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걸 대량 정산해서 미국산 정산해 가서 팔겠다는 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하고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치, 반환경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시엘가스 석유하고 이런 걸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값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그 주로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 의해서 국부를 짰는 세수를 네. 얻는 러시아의 세수가 뚝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로 수입 의존하기 때문에 네. 뭐 이 수입가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물품가는 지금 뭐 최대 식료품 기본 식료품 그 수프 같은 게 2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의 금리 수준이 21%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전시 체제 하에서는 용인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외적이고. 모든 걸 이제 군사 군사에 쪽에다 집중하니까. 집중하다 예, 예. 보니까 국방에 집중하니까. 단기간은 이게 효과적일지 모르는데 장기간은 굉장히 이제 주름살을 짓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가 그 조짐인 것 같은데 하나에 예.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가 이게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불황 속에 물가가 물가로 올라가는 오르는 거.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좀 경기가 화랑되죠. 예. 그렇죠. 이제 막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럴 텐데 이게 이제 최악인 상태죠. 최악인 상태죠. 예.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처음 예상했던 보다는 러시아 경제가 버티고 있습니까? 버티고 있고 특히 그 중앙은행 그 누굽니까 총재가 그 금리 조정을 대단히 기민하게 잘했대요. 잘해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는 게 러시아의 나이스의 평가이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건데 예. 지금 그 사람들도 지금 장기간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어떤 내부 권력 투쟁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렇겠죠. 그럼 진영별로. 진영별로 당연하죠. 전쟁 때 네. 더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진영이 지금까지 잘 해온 그 진영이 질 경우에는 예전에 그 동서냉전 체제에 그런 식의 어떤 엄격한 통제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돌아가면은 이 러시아 경제는 살아남기 힘들다. 뭐 이런 그렇죠. 전망인데 예. 이것도 물론 다분히 전망적 서방적 예. 서방적 시각. 전망입니다. 예, 주로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 나오는 예,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이 정도인데 우크라이나는 오죽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저번에 우크라이나 보니까 상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우선 그 몇 개 지표로 나타난 거 보면은 우선 전쟁을 계속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렸어요. 네. 러시아를 우리 그 점령당 영토에서 쫓아내기까지는 예.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네.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람이 원래 작년에 63%였는데 네. 지금 38%. 예. 그 다음에 반값 그렇죠. 반띵해 버렸네요. 반으로 반락해버렸고 네. 그 다음에 그 협상 예. 정전 협상 해야 된다. 네. 한원 쪽이 지금 작년 27%에서 올해 52% 절반 이상은 협상해라. 네네. 그리고 협상해서 영토 일부를 넘겨주더라도 네. 좋다. 네. 넘겨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면 60%가 넘었어요. 아, 그렇게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단 끝내자. 끝내자죠. 예. 이 막 사람이 러시아도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최소 6만에서 14만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중상자가 40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상자는 훨씬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적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그것만만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큰 거죠. 러시아보다 그리고 훨씬 심각한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 그리고 서방이 그 전적으로 막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아쉬운 간 소리- 보면서 지원합니다. 예, 모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뭐 막 매달리다 겨우 얻어내야 되고 네네.
더욱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가 막 흔들리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국내 정치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면 못 오고 못 오는 거 당연하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예. 뭘 믿고 우리가 제일 죽어나는 건 우리인데 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네. 그런 반전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젤렌스키 지금 대통령도 아니라면서요. 왜 저러고 있지? 무슨 근거로 저러고 그러니까 있지? 젤렌스키가 지금 임기 끝났는데 선거도 안 하고 있고. 정치 상황이니까요. 아니 그 전시 상황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법적 근거가 없이. 아마 지금 당장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뭐 없으니까 예. 근데 젤렌스키는 뭐 어쨌든 뭐 지지율 많이 떨어져 있고. 지지율을 떠나서 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이 이제 망명하지 특히 않을까요? 트럼프가 어떻게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네. 근데 그게 또 간단치 않은 문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협정안이 조금 전에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다수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정전 협상하자는 쪽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전쟁 계속하지 말자는 쪽이 더 우세해지고 네. 영토 일부 내줘도 좋다는 사람들이 60%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염전 분위기에다가 협상 쪽으로 가자는 세력이 점점 우세해지고 이게 있는 언제쯤 나온 조사입니까? 그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죠. 당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아니다. 맞습니다. 예예.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비록 잘 대처해 왔다고 자체 평가하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버티기 힘들다. 당연하죠. 전쟁을 계속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럼요. 전쟁을 그러니까 계속하는. 지금 정전 협상을 위한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다. 무르익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돼 있어요. 트럼프가 비록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큰 소리 친 거는 거짓말이지만, 네, 그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뭐 한 달 내, 두 달 내에 돈줄 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그 조기에 정전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맞추고 이거 조건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건 대부분은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다음에 나토 나토 가입하지 마라. 가입하지 마라. 대신에 20년 동안 일정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접근하지 마라.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상 동결해가지고 그냥 가자 일단.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 전쟁 2년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갖고 피해받는 건 다 양쪽 국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대충 시산만 해도 수십만이 죽었는데 둘이 합하면 20만에서 40만이 죽었는데요. 네. 최대로 치면 40만이 죽었으면은 예. 중상자 그 686이면은 수백만, 200만 이상이 그러니까 중상자고. 예. 예. 엄청나게 그 죽고. 예전에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도 거기 너무 많은 희생이 있어갖고 한 세대가 그냥 녹아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그 세대쯤에 이렇게 죽은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상위 군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제 큰 상처를 받은 그런 군인들이 아주 도처에 길거리에 좀 많았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결국은 젤렌스키도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를 몰랐을 거예요.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거 아마 저렇게까지 될지 몰랐을 겁니다. 서방이 뭐 전면적으로 지원하면 이길 수 있다고도 그냥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면은 그럼요. 이렇게 잘 돼갖고 자기가 그냥 지지율만 끌어올린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휴전을 하면은 정치적 목적만 달성할 거라고. 저기 아시아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전쟁. 큰일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달콤한 유혹이죠. 눈에 뵈는 게 없어.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선거해질 것 같으면은 예전에 어떤 일본의 정치인도 그랬는데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 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게 진짜 일리가 있어요. 생계 자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국민의 희생이고 뭐고. 젤렌스키도 결국에 가서는 이런 거에 대한 물론 푸틴 책임이 있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북한 파병설도 나오고 모락모락 작불 지피기도 근데 조용해요 지금 북한. 그렇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그게 별 설득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 북한군 투명 인간이니까 계속 갔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보이질 않네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인명 피해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정말 산업시설과 그럼요. 앞으로 발전시설이 거의 다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인적 인프라도 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니 뭐 또 이쪽 전쟁을 갖다가 지구촌 반대로 옮기면은 이 레바논, 헤즈볼라, 뭐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저기 뭐 휴전 중재 바이든이 좀 이상해요. 바이든이 그 가자하고는 절대로 그 휴전하는 신용만 했지 결정적으로 그 안 하다가
헤즈볼라 쪽, 저 레바논 쪽하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휴전이 일단 성사됐잖아요. 네네네. 됐는데 그 네타냐후하고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국민에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죠. 왜 빨리 이렇게 네타냐후 저 헤즈볼라하고 손을 잡은 휴전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헤즈볼라는 이미 지도부하고 다 우리가 다 박살냈다. 그래서 네. 싸울 저게 존재 자체가 없다. 거의 예. 없다. 예. 그리고 역량 말살. 그렇죠. 역량 말살. 더 이상 싸울 게 없다. 싸울 게 없다. 그리고 우리 예.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이따다 됐으니까 군인들도 좀 쉬고 그다음에 모든 영역을 하마스에 집중한다. 가자에 집중하겠다. 또 예. 하마스 가자 때리겠다는 거예요. 예. 또 전쟁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 일종의 상호 불가침조약이네요. 일종의 일단 그쪽은 좀 막아놓고 이쪽으로 간다는 맞습니다.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참. 네타냐후와 손잡고 있는 이스라엘 극우 세력이 노리는 것은 결국 가자 지구의 완전 병합. 그다음에 그 웨스트뱅크와 요르단강상하고 골란고은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로 네.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미국이 그 정도, 예. 미국이 뭐 거기다 지금 트럼프가 됐잖아요. 네네. 트럼프도 전쟁이 저런 식으로 되는 거는 좀 꺼리겠지만 꺼리겠지만 절대적인 이스라엘 지지자잖아요. 아 그렇기는 한데 네. 미국도 지금까지 1940년대부터 계속해서 지금 중동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죠. 직접 당사자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미국도 이 중동 질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는 예. 상당히 참 어려운 상태인데 예. 그렇게 한쪽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중동 질서를 재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 하여튼 그 참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중동에서 손을 빼려고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 관측인데요. 네. 그게 이제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는 그 균형 아시아로 옮긴다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중동을 저는 적대 세력이든 이스라엘과 적대 세력이든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 레바논이나 요르단하고 손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란과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 질서를 말하자면은 그 미국이 어느 정도 그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네. 애를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네타냐후나 이제 이스라엘과 극우 정치 세력은 그런 것은 자기들 우선순위가 아니죠. 네네. 어떤 식으로 대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도 참 그러네요. 네네. 트럼프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화가 계속 확장되는 걸 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뭐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수도를 만들 정도 트럼프고, 그다음에 달랑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재빨리 그렇죠. 옮겨가지고 사실상 우리 너희를 지지한다는 걸 뭐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도 네. 트럼프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질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국제사회에서 질서라는 게 어떤 시각에서 질서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공이라 질서. 그야말로 한번 그 아시아로도로 미얀마가 요새 또 계속 힘들죠. 미얀마가 이게 정말 이게 이 중동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세계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핫한 장소고 네. 지금 의외로 2001년 2021년 그 2월 1일 쿠데타가 하면서 그때 그 직전에 있는 총선에서 그 아웅산 수치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NLD라고 하는 민주 동맹이라고도 하고 전국 민주 동맹이라고도 하는데 내셔널이니까. 그런데 그 80% 이상 지지로 압승을 했는데 그걸 다 무효화시키고. 그래요. 거긴 선거 뭐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선거를 이겨도. 네. 군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엎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엎었는데 그 저항이 안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 그 세력 분포를 보면은 군부가 오히려 몰리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민주파 세력하고 그다음에 그 카레니족이네 해서 그 태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손을 잡고 네네.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날을 알 수 없는 정도로 네. 지금 만일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부 변수가 없다면 이대로 네. 가면은 군부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없겠죠. 정도로 예, 예. 상황은 지금 그 싸움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 쪽 그 세력들의 그 사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또 참 희생이 너무 많아갖고 민간인들이 희생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버마 미얀마, 예. 애들도 많이 있던데 그 사람들도 정말 네, 참
우리도 뭐 40여 년 전에 또 이런 예, 민주화 항쟁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민주주의 초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얀마에서도 어쨌든 빨리 좀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미얀마 국민들의 그 원하는 삶대로 좀 그러길 그런 바랍니다. 좀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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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활기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